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하는 김정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4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네, 매우 어려웠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답을 다 쓰신 분, 그러니까 정확히 정답을 다 쓰신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을 잘 보지 못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분들 대부분이 이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대비를 안 하신, 물론 이제 쟁점마다 대비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일부 취소 판결 가능 여부, 그 재량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에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셨겠지만, 그거 외에는 좀 대비가 미흡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답안지를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쓰지 못했다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빨리 간단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문을 보시면은, 뭐,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첫 번째로 이제 1번 15점짜리 문제로 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94조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필고로 해서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 각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항변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문제되는데, 일단 이게 뭐에 대해서 다퉈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금전지급과 관련돼서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 뭐 근로복지공단이든 아니면 노동청장이든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금전지급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금전지급으로 무슨 지급 청구 수동을 제기하려면은 먼저 뭐예요? 그리고 지급결정이라는 처분 또는 부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에 대한 항고수동으로 다퉈야 됩니다. 이거는 항고수동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인데 민사수동으로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판례를 좀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 사건번호 보시면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그러니까 취소 수동이 있고 원고와 피고를 보시면 뭐예요? 행정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장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항고수동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금전 지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이 있어야만 지급청구권이 발생해서 지급청구수동이라는 당가수동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도 이제 그와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 청구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해서 급여 지급 결정한 경우에는 항고수동으로 다퉈야지 당사수동으로 수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민사수동의 대상이 아니라 일단 항고수동의 대상이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의 대상을 착각해서 대상적격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고수동이니까 뭐예요? 피고 적격자가 행정청인데 행정청이 아닌 대한민국 행정 주체를 필고로 했다는 점에서 피고 적격도 갖추지 못한 게 되고, 그 다음에 관할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어야 되는데 관할권도 위반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수송 요건을 미비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단지 여기서 이제 점수를 더 받으시려면은 이런 경우 성명권을 행사해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변경을 유도했어야 된다. 이러한 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의 소변경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쓰면서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안 써도 돼요. 두 번째 2번.
2번은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때는 위와 마찬가지고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이 나와야지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연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경우 아닌 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지만 수당, 바로 명예퇴직 수당이건 수당 지급과 관련돼서는 당사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소송으로 다퉈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사소송이에요. 그런데 당사소송을 제대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소송을 안 거쳤다는 거잖아. 소송을 안 거쳤으니까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으로 격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거는 처분이 아닌 그러한 비권력적 적용 관련된 당사소송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수동 요건이 아닙니다. 제소기간이랑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자위법 확인 소송에서만 수동 요건이지 무효나 당사소송에서는 수동 요건이 아니죠. 그러므로 공무원이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당사소송으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를 안 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좀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심판 전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로 행정심판 전치가 수동 요건이 아닌 당사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수동이 적법한 수동이다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안 심리를 하게 되겠죠. 법원의 판단은.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징수처분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미 다 이 문제를 푸신 거니까 추가 징수처분이 생계를 현재 곤란하게 함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논의죠.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 당해 처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와 관련돼서 행소법 4조 1호의 변경의 의미에 대해 쓰고 소극적 의미의 일부 취소라고 봤을 때 결국 그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리려면 그 일부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일부분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뭐 정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어떤 개발부담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은 전체 취소지만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만 재량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가 불가능이고 단지 그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특정할 수 있거나 분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액수나 영업정지 기간이 딱 나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안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부 취소와 관련돼서 이게 기속행위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뭐 3회 미만이면 100분의 100 그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119조를 보시면은 105조죠. 죄송합니다. 105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1항부터 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코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행정청한테 재량권이 부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량행위고 그럼 재량행위에 대한 그 일부만 취소 가능하냐 했을 때 이거는 위반 행위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 특정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라고 분류가 많습니다. 이걸 기속행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재량행위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셨을 거라 보고 참고로 이거를 재량행위로 본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 취소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일부 취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일부 취소에 대한 판결은 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취소와 관련돼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와 다르게 그 일부분이 특정할 수 있다라고 설득력 있게 답안지를 쓰셨다면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는 되게 길게 쓰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평소에 보지 않은 그런 건데요.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중노위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죠. 중노위. 그렇죠. 이랬을 때 행정심판기관에 관할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 검토하시죠. 행정심판기관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행심위가 관할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호위가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중노위에 재심 청구해서 중노위가 재심 판정 내렸다. 이게 이제 중노위에 재심 청구하는 게 이제 특별행정심판인데, 지금 이때는 중노위가 원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내린 거지, 그 진호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당사가 재심 청구해서 재결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이라는 중노위가 내린 원처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처분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기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6조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내린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 관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법조문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6조 1항에 보면은 뭐 1호, 2호, 3호는 관련이 전혀 없고요. 또 2항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각호의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그래서 1항에 있는 뭐 그 감사원,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청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뭐야?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수속행정청이 한 것은 바로 뭐야? 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한테 관할이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그 행정심판법에 따라 피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피고 적격이죠. 항고소송 되게만.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배우셨을 테니까. 근데 행정소송법의 피고 적격과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 적격이 동일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논의를 쓰시면 돼. 일반적인 피고 적격에 대한 단문목차대로 똑같이 논의를 쓰시고, 단지 이 사안에서는 피청구인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중노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노위가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노동위원회법에서 그 중노위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중노위 위원장을 필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중노위 위원장이 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도록 돼 있지만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그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노위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처분행정청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거를 이제 노동위원회법을 어떤 유치 적용을 해가지고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이 중노위 위원장이니까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항고소송과 동일하게 맞춰서 중노위 위원장을 피청구인 적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쓰는 것도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법의 명문의 규정이 소송으로만 돼 있지 노동위원회법이 심판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 요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공고와 관련돼 가지고 공고나 고시 어떤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공고나 고시라고 하죠. 이런 공고나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는가, 시도소송의 대상인 이거와 관련돼서 뭐 처분에 대한 이론설, 이론설은 뭐 길게 또 판례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쓰실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사안에서 핵심은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이 일반 추상적 규율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서 법규명령이냐, 아니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서 행정규칙이냐, 아니면 특정된 사건에 대한 규율로서 구체적 규율로서 일반 처분, 바로 행정행위에 해당하느냐 했을 때 이 사안에서는 특정된 지역, 특정된 이름이 있는 특정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된 이름이 있는 지역, 그렇죠? A시라는 특정된 이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사실,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로서 구체적 규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정된 사건에 대한 규율로서 이거는 일반 처분, 바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행정행위니까. 그래서 행정행위니까 대상적 충족도 있고, 의뢰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건지, 그럼 제소기간에 대한 일반론 쓰고 내서 이 사안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뭐예요?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했죠. 그럼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그 예외적인 개별 공식간, 상대방이 있는 처분인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인데 문서로 송달이 불가능해서 공고된 경우, 그런 예외적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시나 공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 처분은 판례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고시 공고가 효력 발생할 무조건 안 것으로 의지해서 90일이라는 제소기간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 5월 29일 날 공고를 했죠. 그런데 알게 된 날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8월 30일 날 취소소송을 얘기했죠. 그럼 5월 29일부터 8월 30일 하면은 이게 5월 29일 날 공고된 처분이 효력이 발생했다. 그럼 29일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날 안 걸로 해서 안 날로부터 90일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월 29일이 정도 될 것이고 8월 29일이 지난 8월 30일 날 소송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제소기간이 지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소기간 동안고 각하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좀 부정확한 그러한 어떤 단어도 좀 쓸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가 행정쟁송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행정쟁송에서 점수를 조금만 더 잘 맞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점수를 잘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2차 시험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어떻게 뭐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맞으면 그래. 점수 높게 받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잘 맞아야 되느니. 자,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런 쓸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히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답안을 진짜 많이 써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답안 연습을 계속 하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어떤 채점 경험이 많은 강사분들께 직접 여러분들이 답안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으시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답안 작성 연습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과목에 대해서 2차 과목에 대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아예 답안 작성 연습만 1년 동안 이미 여러분들 강의를 이미 들으셨으니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올해 합격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또다시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답안 작성 연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고 힘들었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난 올해 꼭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말로 계속 내뱉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하여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제 개인 카톡이 소문자입니다. KJI7304. 이게 카톡 아이디거든요. KJI7304. 이쪽으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